푸른밤 종현입니다. 가을추 저녁석,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가을의 저녁을 뜻하는 말이죠. 추석. 이맘때 가을 하늘엔 동그랗고 노란 보름달이 뜨기 마련인데요. 달을 올려다보며 소원 하나를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 믿으십니까? 우리말 중엔 달의 기운을 받는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을에 보름달이 뜨는 추석에 구름에 가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달맞이를 즐기는 이유는요. 간절함에서 오는 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들 중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무엇을 맨 앞에 둘 것인지, 마음도 때론 정리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나에게 솔직해도 좋을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9월 1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9월 15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넬의 Moonlight Punch Romance 였습니다. 그래요. 추석 연휴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동 중이실 수도 있고 이미 도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졸음운전 피하시고 좀 안전하게 도착하셨으면 합니다. 목요일 추석, 그래요. 오늘 푸른밤은 추석 특집으로 함께 할 거예요. 나 혼자 추석 1탄 혼솔남녀라는 주제로 선우정아 씨 그리고 헤르츠 아날로그 두 팀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 푸른밤과 함께하고 계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라이브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죠.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팝 아카펠라 그룹 펜타토닉스 내한 공연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잠실 실내체육관이고요. 9월 27일 화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제주소년 유상봉의 솔로 프로젝트 사보의 첫 번째 단독 공연에 초대합니다. 9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장소는 KTNG 상상마당 라이브 홀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개념 플러스 유형, 마운티아,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김예림 씨의 노래입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진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굿바이 20에 수록되어 있는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림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큰 캐릭터를 보여주고 그 이후에 또 본인만의 음악을 또
꾸려가면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전 이 앨범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김예림 씨의 숨겨져 있는 어떤 매력들도 많이 발산한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성장하는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 그리고 20살에서 21살로 넘어가는 그 어떠한 오묘한 과도기에서 느끼는 마음들이 가사에 녹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사를 누가 썼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김예림 씨가 그 나이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 자체가 듣는 사람에게 하여금 좀 더 많은 진정성이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예림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듣고 오겠습니다. 김예림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듣고 왔습니다. 참 노래가 감성이 짙죠. 정준희 씨가 또 작업을 한 그런 곡이라고 하네요. 노래 나가는 중에 찾아봤는데 역시 정준희 씨의 감성이 또 이 밤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뭐하고 지내시려나 궁금하네요. 여성분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 그런 멋진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죠. 3993님.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내려고 쓴 자기소개서를 첨삭하고 있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입니다. 쉬는 날이지만 지금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학생들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네요. 고3 수험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학생분들의 어떤 자기소개서도 쭉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잘 설명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도 하시니까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 또 함께 오랜 시간 고생을 했으니 학생분들도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윤현님. 티격태격하던 5살 위인 오빠가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나왔는데요. 평소엔 생일 선물도 잘 사주지 않던 오빠가 갑자기 스킨 로션 세트에 책 2권을 제 침대에 두었더라고요. 엄청 고마운데 표현을 잘 못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네요. 종현 DJ가 대신 좀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자주 못 보니까 또 이제 가족의 애틋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휴가 좀 잠시 후면 또 들어가실 테니까 들어가시거나 하면 편지로라도 물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얼굴을 마주 보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게 너무 어려우면 편지로라도 고맙다라는 마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또 선물 같은 거 하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민아님. 혼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오늘 매장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무 말도 없길래 여보세요 이것만 2번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끊고 나니 3주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급히 제 다이얼 버튼을 찾아봤지만 없어서 다시 걸진 못했어요. 아마 버튼이 있었어도 고민하다 결국 못 걸었겠지만요. 그래도 조금 천천히 끊을 걸 그랬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후에 갑자기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면 혹시 그 친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나중에 오는 전화들도 다 조심스럽게 받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자연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후에 또 어떤 다른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미나 씨 좀 어느 쪽이든 좀 마음 편한 쪽으로 결정이 되고 일이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9785님. 종현 DJ 말버릇 중에 그래요 가 있는 거 알아요? 매일 푸른밤을 듣다 보니 저도 버릇이 돼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를 많이 썼었는데 뭐 그렇다고요. 덕분에 오늘도 전 그저와 그래요를 남발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거죠? 그래요. 예, 긍정의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평소에도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해주신 기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를 예전에 보셨대요. 되게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 거의 그쯤에 봤을 때 그쯤의 이미지와 지금의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가장 크게 변한 게 말투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느껴지기에 그때도 물론 그때 나이가 좀 더 어리긴 했었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평소에 말할 때도 되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방송하는 사람 같이 말한다고. 근데 저도 좀 가끔 느껴요. 네. 제 라디오를 올해 그래도 2년 반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생활에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저도 좀 의식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좀 잘 예쁘게 말하는 버릇을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하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의 어떤 DJ 볼 때 목소리와 평소의 목소리가.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조금 어색해하기도 해요. 야, 너 되게 차분해졌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한테 차분해졌다고.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탭노의 Me and My Guitar 듣겠습니다. Baby, I won't forget now how you stomp your feet up off the ground. NBC FM for you.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추석 때 보름달을 보면서 빌고 싶은 소원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의 솔로 탈출. 지금 이 시간 아마도 같은 소원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혼자라서 솔로라서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더 우울하지만 혼자라서 솔로라서 한편으로는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고 더 즐겁기도 한 모든 혼솔 남녀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추석 특집 나 혼자 추석 혼솔 남녀. 네, 혼자인 솔로 분들을 위한 푸른밤 추석 특집 나 혼자 추석 혼솔 남녀. 고심 끝에 이분들도 왠지 혼자이지 않을까, 혼자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솔로들의 헛헛한 마음을 목소리로 노래로 가득 채워주실 것 같은 분들, 선우정아 그리고 헤르츠 아날로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요. 추석입니다. 네. 이런. 아니, 선우정아 씨, 헤르츠 아날로그 분들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푸른 밤을 찾아주셨나요? 추석에 이런 명절에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좀 저희가 너무 신뢰를 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둘만이겠어요. 아, 또 많은 분들이 네. 또 혼자 계시니까 또 네. 방송으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을 달릴 수 있는. 서정아 씨는 네.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꽤 자주 뵙는 것 같아서 그렇죠. 좋습니다. 예. 푸른밤 또 자주 찾아와 주시고 라이브도 또 오늘도 준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실 서정아 씨의 음악을 딱 들으면 뭔가 이제 감정이 푹 박혀 오르니까 오늘 혼자 계신 분들이 좀 눈물을 쏟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또 오늘 선곡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서정아 씨 그리고 헤르츠 아날로그 나와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좀 직접 인사를 해주시면서 가족분들에게도 인사를 좀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헤르츠 아날로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죠? 네, 처음 뵙는 푸른밤에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반갑고 그리고 오늘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오신 세션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란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션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헤르츠 아날로그
함께 오늘 또 네. 라이브를 꾸며주실 란초 씨 오셨고요. 또 서정아 씨도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미니 앨범 내고 활동 활발히 하고 있는 선우정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잘 예, 예. 지냈습니다. 또 옆에 네, 함께 오늘 와주신. 네, 건반 세션으로 함께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 세션 분들도 이 코너 이름 자체가 혼술남녀입니다. 자, 두 분께만 여쭤볼게요. 솔로세요? 저는 얼마 전에 탈출했습니다. 솔로를 탈출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커플을 탈출했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솔로를 탈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우. 예, 란초 씨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성태 씨 네, 저도 얼마 전에 커플을 탈출하셨나요? 솔로를 탈출하셨나요? 네, 솔로를 탈출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또 오늘 라이브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또 스튜디오를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는데 나가로 할 수는 없어서 계속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이거 멀리까지 와주셨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배가 아프네요. 벌써부터 시작부터. 어쨌든 자,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쭉 이어갈 텐데 사실 선우정아 씨 이야기부터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미니 앨범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자주 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 미니 앨범 사고파기사 또는 4x4라고 부르는 네네. 이 미니 앨범엔 4곡이 수록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 4곡을 한 주에 한 곡씩 발매를 하고 그리고 발매하기 하루 전날에 쇼케이스를 해서 선공개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4곡의 노래 그리고 4번의 쇼케이스 공연. 그래서 사고파기사이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지금 2번째 트랙까지 발매가 된 상황이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2주 남았죠. 상당히 장기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고 준비도 그쵸. 오랜 기간 하셨을 텐데 네네. 진행을 하시면서 좀 특히 즐거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재밌는 거는 이미 뭐 곡은 다 만들어져 있지만 네네. 이 생각했던 반응들을 실시간으로 한 트랙씩 느끼면서 또 그 다음 트랙 발매 준비를 하니까 곡은 나와 있어도 뭐 기획에 대해서 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좀 집중도도 달라지죠. 한 네. 곡씩 발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루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좋은데 관심을 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네. 가족분들도 찾아와 주셨으면 하네요. 이 미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곡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순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 네. 가사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예. 저번에 틀어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서 앞으로도 다음에 나올 트랙들도 잘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헤르츠 아날로그 분들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네. 사실 푸른밤에 노래는 많이 나갔어요. 네, 출연은 감사합니다. 처음이십니다. 네. 첫 출연을 특집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네. 어떠신지 평소에 푸른밤 네, 들어보신 적 종종 있으세요? 차 타고 이동하면서 한번씩 듣고 있어요. 이 시간에 주로 이동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작업실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이 되는데 네. 좀 그래도 늦게 주무시는 편이신가 봐요. 거의 해 뜨고 자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술가네요. 네. 예술가. 아티스트입니다. 네. 아티스트는 자고로 해 뜨는 걸 봐야 하는 그냥 법.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티스트는 자고로 네. 한국에서 미국 시간대로 살아야 하는 네, 맞아요. 남들 출근하는 거 보면서 이제 뉴요커로 살아야 하는 법. 네. 서울에서 살면서. 그래요.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앨범을 낸 거는 한 4년? 정식으로 정식으로 내기 시작한 거 4년? 라디오는 같은데, 그간 네. 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정말요? 말주변이 있고 이런 타입이 아니라서요. 목소리는 네. 상당히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허성준 씨잖아요. 본명이. 네, 1인 프로젝트죠. 네. 이름 자체가 헤르츠 아날로그. 네. 여기서 저는 사실 세션 분들도 네. 함께 이제 팀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남자인가 여잔가 네네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헤르츠 아날로그 저 1인 프로젝트고요. 네. 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보컬 함께 분들을 하시는? 부탁드려서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곤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헤르츠 아날로그라는 이름 자체도 상당히 좋거든요. 어떤 의미를 감사합니다. 담고 있는지. 헤르츠가 독일어고요. 네.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아날로그틱한 심장이라는 와. 뜻으로 좋은데요? 만들었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헤르츠 아날로그. 오늘 네. 또 하나 알아갑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네. 심장이 헤르츠입니다. 네. 그러면 라디오에서 쓰는 헤르츠는 그것도 심장인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궁금증 참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자 얼마 전에 2년 만에 싱글 앨범 나의 조각들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나의 조각들은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보고 살아라 아니면 현재를 보고 살아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서 과거에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착안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과거의 추억들이 쌓여서 사실은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에 만든 앨범입니다. 그래서 나의 조각들이군요. 네. 조각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완성된다. 네네. 퍼즐 맞춰지듯이. 네. 자 그래요. 이번 앨범에는 본인의 목소리가 네. 가득 담겨 있다고요. 그 가득인데 두 곡이에요. 사실 이전에는 좀 다른 보컬 분들이 네, 맞아요. 도와주신 곡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이 부른 어떤 이미지가 좀 더 셀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생각을 많이 조금 하시면서 가창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막 보컬리스트 같은 그런 보컬이 아니라 정말 약간 이야기하듯이 부르는 네네. 보컬이라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전달하는 입장에서 부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오늘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추석 콘솔 남녀라는 제목인데요. 두 분 어떠세요? 혼자 사세요? 저는 가족하고 같이 살아요. 헤르츠 네. 아날로그는 가족과. 네. 서정아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군요. 혼자 좀 있으려고. 그렇구나. 정답. 그래서 혼자 좀 있으려고 여기 나오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우정아 씨가 네. 라이브 한 곡 들려주신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곡인지. 아까 말씀드린 미니 앨범에서 이제 두 번째로 공개가 얼마 전에 된 네. 눈치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혼자 있을 때 혹시 또 예전에 연애했던 감정이 좀 이렇게 슬 올라오면서 더 외로워지면서 이열치열이라고 네네. 네, 슬픔은 슬픔으로 외로움은 외로움으로 이겨보는 그런 곡입니다. 강하게 키우십니다. 네, 선우정아 씨 음악을 들어보면 느껴져요. 네, 강력함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선우정아 씨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눈치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 눈을 마주치지 않아 날마다 내 하루의 끝을 물들여주며 잘자. 선우정아의 눈치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야, 또 조성태 씨가 네. 함께 연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듣고 있는데 막 전율이 그리고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아직 안 떠났잖아요. 지금 혼자가 되기 직전. 지금 커플 탈출 1초 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설명 좋은데요. 커플 1초 탈출 전. 거의 네. 직전이에요. 네. 너무 가사가.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너무 좋은 거. 혹시 이게 경험담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 네. 있을 수 있죠. 다들 한 번씩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감정을 남자든 여자든 느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 느꼈던 감정 중 하나이고. 그리고 이 가사처럼 정말로 착각인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마음이 커졌다라는 걸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나는 네가 내가 다시 싫어져서 그런 줄 알았지라고 하면서 다시 뭐 이런 마음도 혼자 밤에 깊어졌다가 낮엔 또 다시 풀렸다가 뭐 이런 감정의 기복을 자연스럽게 겪는 게 또 연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 나 혼자 추석 콘솔 남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고요. 저희가 미리 푸른밤 가족들에게 혼자에 관한 사연들을 받아놨습니다. 같이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서정아 씨가 먼저 사연 소개 하나 해주시죠. 네. 문지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6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성인이 되고 혼자 살면서 좋은 점은 한밤중에 편의점을 가서 과자를 사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소리에서 벗어나 자유롭다는 거죠.
그리고 직업상 사람을 계속 상대하고 말을 해야 돼서 집에서는 오롯이 나만의 공간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혼자 사니까 그게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누구랑 같이 사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흑흑. 그래요. 혼자 살아서 좀 좋은 부분 이게 좋다라는 점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자유롭다, 나만의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다, 부모님의 잔소리에 좀 벗어났다, 뭐 이런 느낌을 그쵸. 받는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따로 살다가 다시 합치신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쭉 지금까지 쭉 전 함께 살아오셨는지. 쭉 함께 살았는데요. 근데 거의 집에 잘 안 있는 것 같아요. 아, 밖에 나오신다. 네, 잘 때만 약간 가는 느낌이라. 어떤 이유일까요? 보통 이제 바빠서? 작업하고. 네. 그렇다면 네. 정말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네. 안 들어간 적은 없으신가요? 아, 많죠. 네, 많아요. 굳이 이 TV 지금 네. 이 축구를 네. 작업실에서 보지 않아도 됐는데. 그럼요. 주차장에서도 오래 있었던. 그럼 주차장에서 네. 괜히 라디오가 나의 귀를 그럼요. 들고. 예. 그때 푸른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뭐 이런 네. 것들이 어찌 보면 나만의 공간, 네.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뭐랄까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네. 또 반증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서정아 씨는 좀 어떠세요? 같이 지내신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차 안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까 주차장에서 오래 머무신다는 말에 큰 공감을 하고 있고, 차 안에 물건들도 되게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의 방이 됐어요. 신발도 몇 켤레씩 있고, 네네네. 화장품 기본적인 거 다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캠핑카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 보통은 집에 없는데 차에는 있고 이런 것들도 그쵸. 아,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네. 어디 있지? 아, 차에 있다. 차에서 더 많이 쓰니까. 네. 그렇죠. 뭐 사실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모두 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네. 뭐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혼자서 살게 된다라고 하면 또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 네. 부분이 좀 좋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명절 되면 되게 잔소리가 같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주로 듣는 명절 뭐 요즘 잔소리 들어 있으세요? 생긴 건요. 네. 결혼 언제 하는지가 가장 그렇군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사실 단골이죠. 이런 그쵸. 질문들. 네. 언제 처음 들으셨는지 또 좀 정말 기분이 최근인 어떤지도. 것 같아요. 되게 낯설었고요. 네네.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먼 이야기일 거라고 네네네.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입시 약간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꼭 군대 뭐 이런 것처럼 꼭 가야 하는. 네, 막 갑자기 급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이제 촉박함이 갑자기 생겼다. 네, 눈치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항상 필수 요소는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이런 주변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다 보면 좀 마음이 좀 다급해질 수 있죠. 서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은 어떤 뭐 저는 대부분 걱정해서 오는 얘기일 텐데 네네. 밥 잘 먹고 다니는지 뭐 잠은 좀 자고 다녀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하는 입장에서 서로 이제 동료들끼리는 알잖아요. 네. 왜 밥을 좀 거르거나 편의점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름 챙겨 먹는다고 챙겨 먹는 건데도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네, 부족해 보이겠죠. 네. 이제. 그런 걸로 네가 좀 더 부지런하면 밥을 먹고 나갈 수 있어. 막 이런 잔소리들. 그럼 엄마 잠을 못 잤어. 엄마 그렇다면 엄마가 얘기하는 그 잠, 보약이라는 그 잠. 전 그만 먹으라 그러던데. 또 건강을 걱정하는 또 이제 어른들의 그렇죠. 마음이 느껴집니다. 적당히 해라. 저도 얼마 전에 되게 이제 상당히 어른이신 네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이렇게 만날 경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결혼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전혀 상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결혼이요. 예. 예. 맞아요. 오늘 올해 몇 살? 저 27입니다. 결혼이요. 참 어르신 분들은 더 그렇죠. 그것이 제가 상당히 말문이 탁 막히면서 내가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네. 어른분들이 보기에도 네. 마냥 어리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참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래요. 혼자여서 즐거운 것 이런 좀 당황스러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다음 사연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사연은 헬즈 아날로그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문연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는 여대생인데요. 혼자 여행하면 좋은 점은 쇼핑할 때 눈치 볼 필요 없이 가격 비교하러 안 돌아다녀도 되고
개인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 사진을 많이 찍는데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사진 찍어도 되고 많이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일행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이 실컷 걸어도 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다양한 음식을 못 먹고 제 모습을 찍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때때로 슬프지만 그래도 혼자 여행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답니다. 그래요. 여행 네. 그리고 혼자 또 쇼핑 혹은 여가 생활을 즐길 때 어떠한 좋은 점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떠세요? 평소에 바깥 외출 네. 하실 때 네. 동행하는 어떤 친구가 있는 게 편하신지 혼자 가는 게 편하신지.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렇군요. 혼밥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밥. 요즘에 좀 많이 나왔죠. 혼밥, 혼술 막 이런 거 많이. 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마시고 네. 이런 거 요즘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쵸. 좋죠, 좋죠. 전 옛날부터 뭐 혼밥도 그렇고 혼술도 그렇고 네네. 혼자서 이렇게 먹는 게 그냥 너무 편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변에서 걱정을 하거나 좀 쓸쓸해 보인다 같이 가줄까 그러면 냅둬 날 냅둬 난 혼자 가. 네, 날 쉬게 해줘 이렇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쵸. 내가 선택했어. 이렇게 헤르츠 아날로그 씨는요? 전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주 혼자 먹게 되는 네네. 편인데요. 이건 제가 보낸 사연인 것처럼 이게 딱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좀 공감이 가시는. 여행도 전 진짜 혼자 많이 다녔고 걸어 다니는 것도 되게 혼자 많이 걸어 다니고 네네. 음식은 뭐 당연 영화도 자주 보고요. 사실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도 다양해지고 많은 어떤 스타일들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사실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사실 전 영화도 혼자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이제 뭐 얼굴 보고 얘기 나누는 것도 아니고 같이 어떠한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나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쵸, 그쵸. 같이 있을 땐 조금 얘기 나누고 차라리 밥이라도 맞아. 얼굴 마주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뭐 혼자 하는 것들 어디 다녀오셨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여행 좀 많이 다니셨다 헤르츠 씨. 태국도 갔었고요. 그렇게 멀리까지요? 일본. 저 해외여행을 좀 해외여행을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그걸로 다 해외여행으로 날리는. 아예 난리다니요. 축적되는 거죠 나의 인생에. 네 맞아요. 예. 그 정도의 거리를 해외여행을 혼자 가면 또 어떤 느낌이 좀 다른가요? 되게 사치스럽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막 이렇게 돈적으로 사치를 부린다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별로 할 일 없이 책을 읽는다든지 좀 여유롭게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게 다른 뭔가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제 스스로가 좀 값어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같이 동행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맞아요. 좋은 부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화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세요? 혼밥 혼술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하신 혼밥 혼술 최근에 거의 항상 매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녁은 항상 혼자 먹는 것 같고 그리고 아침도 점심 정도만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일 같이 하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먹고 아침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먹고 그래요. 가끔은 이제 혼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유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뭐 바빠서 그렇게 좀 끼니를 챙기다 보면은 조금은 서러움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조성태 씨, 란초 씨 세션분으로 와주신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 커플이라고 하시니까 뭐 물어봐서 뭐 하겠습니까? 전혀 모른다라는 표정으로 지금 옆에서 그냥 바라보시면서 웃음만 이렇게 띄고 계시는데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 이런 웃음인 것 같아요.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잠시 광고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나 혼자 추석 콘솔 남녀라는 주제로 선우정아 씨의 헤르츠 아날로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이브를 들어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헤르츠 아날로그 씨가 준비를 해주셨죠? 네, 나의 조각들이라는 곡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슬프건 뭐 아팠건 나쁜 기억이건 좋은 기억이던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다 소중한 것들이다. 그런 내용이 담긴 곡. 자,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헤르츠 아날로그의 나의 조각들 라이브로 듣고 저희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쾌쾌한 분필가루와 알듯말듯한 급식 냄새 때 맞춰 입은 동복하복 다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진 않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예, 2부 끝곡으로 헤르츠 아날로그의 나의 조각들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야, 박수 지금이라도 쳐야겠어요. 야,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가사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나의 기억들, 네. 나를 슬프게 했던 혹은 좀 아프게 했었던 그런 기억들마저도 네. 또 이렇게 나를 구성한 요소가 된다라는 네. 또 좋은 가사였던 것 같아요. 선정아 씨 어떻게 드셨는지? 전 교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 가사 듣고. 네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도 이제 뒤돌아서 제 조각들을 네, 뒤돌아보게 되는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나의 어떤 추억들을 불러오는 그런 곡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곡 쓰실 때는 좀 네. 어떤 감정들을 가장 많이 자극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가 되게 제가 과거에 좀 집착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던 때였던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서 막 나는 왜 자꾸 과거만 생각을 할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래를 위해 살아라, 뭐 현재를 살아라 얘기가 있는데 나는 잘못 사는 건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이미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잊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자 싶어서 요즘엔 또 일기도 막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하루를 좀 더 어느 날 기억하기 보니까 위해서. 20대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뭘 했었는지 하루하루가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일기를 쓰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들도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기록하고 이러다 보니까 썼던 곡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서우정아 씨의 헤르츠 아날로그와 함께 나 혼자 추석 콘솔 남녀 함께하고 있고요. 앞에서 혼자여서 그리고 솔로여서 좋다는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반대의 사연들도 좀 만나볼까 하는데요. 좋지 않다, 좀 힘들다, 뭐 이런 사연들 도착해 있습니다. 네. 서우정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정현정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외동딸에 남자친구도 없는 26살 여자입니다. 집에서는 외동이다 보니까 가족들의 기대 때문에 부담스럽고 고민이나 여가 활동을 나눌 형제가 없어서 쓸쓸하기도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취업 때문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외동들은 좀 이기적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혼자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도 많아서 슬퍼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없는 솔로의 서러움은 뭐 아시죠? 이번 추석에도 친척들 만나면 왜 남자친구 안 사귀냐, 아직도 혼자면 언제 만나서 결혼할 거냐 하면서 재촉하실 텐데요. 저도 혼자이고 싶어서 혼자인 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형제가 없어서 혼자여서 솔로여서 슬프고 아프다. 뭐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네. 26살이면 심지어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네. 최근에 결혼 언제 하냐는 질문을 받았던 저로서는 네. 공감이 좀 가는 마음인데요. 그래요. 저는 사실 형제가 있습니다. 네. 누나가 있어요. 또 남매이기 때문에 누나가 있어서 좀 외동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나 그런 게 따로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 계실 수 있죠.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좀 형제 자매 뭐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여동생이 하나 여동생 있어요. 있으시고요. 네. 저는 남동생이 있어요. 그렇군요. 두 분 다 그러면 맛 네. 네. 오, 그래서 맛. 이 책임감이 넘친대요. 저도 이런 선입견을 한번 내비치겠습니다. 좋은 얘기니까. 그건 그래요. 별로.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사실 뭐 형제가 있으면 사실 좀 기댈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좀 많이 기대는 편이에요. 네.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일단 좀 제가 어리고요. 네. 제 동생이 좀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음. 좀 많이 기대고 상담도 좀 많이 하고 이런 나이 차가
3살 정도 차이. 3살 정도. 네. 그렇군요. 얘기를 꽤 많이 나누는 그런. 네, 엄청 보통 형제들이 3살 정도 차이 나면 잘 그렇게 친하게 잘 못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한 번도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정말 우애가 돈독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함께 있음의 좀 좋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네요. 아 그런데 외동이신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좀 뭐랄까 부러움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정아 씨는 좀 어떠세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는 별로 동생의 좋은 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뭐 그냥 뭐 핏줄이니까 아끼긴 했지만 네네. 귀찮고 막 또 그럴 수 있죠. 네, 쫓아다니고 원래 막.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자라면서 주변에 외동인 친구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로움을 타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느끼는 감정들이 점점 더 이제 생기면서 네네. 아 이게 형제가 아무리 뭐 알콩달콩 노는 사이가 아니어도 그런 자매가 아니어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참 다르구나. 존재 자체로 위로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네. 걸 또 느끼셨다. 그래요. 사실 그런데 사연자 분께서는 좀 외동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있어서 안 좋은 점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이분 다행이라고 마음 좀 놓으시게. 그러네. 별로인 거. 별로인 점. 이거 진짜 별로였다. 네. 내가 진짜 살아오면서 형제 자매 있어서. 일단 생일 선물이요. 아 예. 저는 제 동생이랑 생일이 좀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같은 날이었나요? 같은 날은 아닌데요. 같은 달? 네, 거의 같은 달. 어. 한 달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한꺼번에 퉁친다든지 아. 거기다가 어린이날까지 껴 있었어요. 이런 4, 그러다 5월 달이었군요. 보니까. 네. 저런. 그런 점, 뭐 그렇군요. 맛있는 게 나오면 반이 갈린다는 점, 아 뭐 이런 건 있죠. 그렇군요. 네. 뭐 선우정아 씨는요? 저는 비슷한 조건에 닮은 사람이 제 옆에 있으니까 경쟁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나이 어렸을 차가 어느 때 정도? 2살 차이인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등치도 진짜 크고 좀 그랬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쭉 솔로로 되게 오래 있었는데 10대 때는 근데 제 동생은 아니었거든요. 늘씬하고 얼굴도 작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맨날 바뀌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그쵸.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정혜정 씨.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츠 아날로그 씨가 네.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은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교가 멀어서 자취를 했었어요. 근데 한번 감기 몸살이 지독하게 와서 자취방에 있는데 해가 지는데 불을 켜러 갈 힘도 없어서 계속 누워 있었더니 그대로 깜깜한 밤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평 안 되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으니 마치 관 속에 혼자 누워 있는 기분이었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롭고 우울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었죠. 그래서 요즘은 4시간 걸리지만 집에서 통학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없어서 자기 개발할 시간도 많고 그래요. 많은데 슬픔이 너무 느껴져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없는데 조성태 씨랑 란초 씨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두 분 어떻게 커플 솔로 탈출 어떻게 하셨지? 대단합니다. 진정한 승자는 말 없는 저 두 분이라는 게 여기서도 또 느껴지네요.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앉아 두 분 있네요. 다 아니 무슨 말일까?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있어? 이런 그래요. 예. 자 이렇게 또 자취를 하면서 혼자 있어서 외롭고 더군다나 좀 아플 때 더더욱 네. 좀 서러웠다 네.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두 분 좀 아플 때 누군가 챙겨주거나 그러지 못하면 좀 진짜 서럽잖아요. 그렇죠. 많이 서럽죠. 그리고 요즘에 또 환절기가 오고 네. 날이 조금씩 추워지는 기미가 보이고 비가 또 오고 막 그래서 네. 건강에 참 유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이게 아플 때 약은 있다 해도 속이 비면 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뭐 집에 내가 밥을 차릴 힘도 없고 편의점 멀리 있고 아. 이러면 진짜 서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약 먹어야 되는데 그냥 약 먹었다가 또 속 버리고 그쵸. 그러면 또 더 아프고 해서 참 겹겹이 서러운데요. 네. 헤르츠 아날로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네. 뭐 이런 주변 일을 보신 적 있다는지. 저 여행 갔다가 한번 크게 아팠어요. 이건 정말 오롯이 혼자
그때는 남겨지는 순간인데 약도 못 샀거든요. 음. 이거를 말을 못 하니까 예, 내가 예. 어디가 아픈 그리고 보통 외국에선 약을 되게 엄하게 팔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네, 또 뭐 이렇게. 자국민 또 아니다 보면은 여러 네. 가지 또 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되기까지 좀 기다렸어요. 네, 와. 그냥 방에서 네 그날 주장창. 하루 정도 아니요 한 이틀 3일 네. 여행 가서 그 정도 시간이면 참 그쵸. 아이고, 네. 순식간이었겠네요. 무서우셨겠어요, 진짜. 네, 막 입술에 막 물집 나고 아, 그랬었거든요. 저런. 네. 그렇군요. 좀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상황에서든 좀 올 수 있다라는 게 네. 느껴집니다. 자, 뭐 차은정 씨의 사연을 좀 만나봤는데 사실 이런 분들에게 좀 뭐랄까 팁을 좀 그리고 위로를 드리자면 사실 음악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음악이죠. 네. 그래서 라이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서우정아 씨의 라이브인데요. 네. 어떤 음악입니까? 미니 앨범의 첫 번째 트랙으로 네네. 네, 실린 곡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아까 종현 씨도 소개해 주셨는데 순이라는 제목의 곡이고 가사도 좀 재미있는 그런 노래예요. 가사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더더욱 좀 재미를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선우정아의 순이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널 만나지 않아도 좋아 아니 아예 안 만나는 게 좋겠어 만약 널 코앞에서 마주치게 되면 내 표정은 무너지게 네. 선우정아의 순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야, 노래 너무 좋죠. 또 조성태 씨가 함께 네. 또 이번엔 보컬 코러스로도 함께 순이를 또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네. 들으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노래 너무 잘하시죠. 네. 아이고 와.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저희 또 이런 그 편곡으로 라이브 네. 한 게 처음이라서 네. 좀 또 떨려가지고 원곡과 좀 다른 또 네. 감성이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란초 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집중해서 들으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기타 치면서 노래하니까 너무 섹시해 보여요. 잠시만요. 저기요. 솔로 탈출 얼마 전에 하셨다면서요. 예. 아이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또 조성태 씨의 엄청난 똑딱이. 네. 피아노 이거 치시면서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거 뭐라고 불러야 하죠? 저는 이 소리가 원곡에도 들어가 있는데 네네. 트랙 이름은 보이스 비트였습니다. 보이스 비트. 보이스 비트. 예쁜 이름이네요. 상당히 고급진 표현. 네. 보이스 비트 피처링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선우정아의 순이까지 들었고요. 오늘 푸른밤 추석 특집 나 혼자 추석 콘솔 남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더 만나볼까요? 이번엔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섭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년째 솔로로 지내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가장 슬픈 건 집돌이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심지어 술도 혼자 마신다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매번 친구 커플들 사이에 껴서 다닐 수도 없고 저를 집에서 구출해줄 분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솔로라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조금 씁쓸하네요. 저는 사실 그리고 좀 소개하면서 조금 긴장했어요. 이제 네. 이렇게 특집을 진행하면 사실 사연을 제가 안 읽거든요. 주로 이제 나와주신 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갑자기 제가 소개를 한다고 대본에 써 있어서 혹시 작가님께서 내 이야기를 각색해서 넣은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면서 호섭님. 쭉 읽다가 다행이다. 호섭 씨네. 다행히 마음을 좀 놓았습니다. 2년째 솔로여서 네. 조금은 외롭다. 그리고 좀 이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죠. 네, 혼밥 그쵸. 혼술이 많이 유행한다고 하지만 네. 아직은 어색하다라는 사연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사연 성태 씨, 란초 씨 얼마 전에 솔로 탈출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란초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사연.
저는 3년 정도 솔로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공감을 하긴 했는데 아 그렇군요. 이제 남의 얘기인가요? 물론 사귄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이제 혼자일 때가 좋았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벌써요? 큰일 났다. 잘못 뱉었다. 여자친구분이 오늘 라디오를 안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들과 늦은 시간 계속해서 TV 프로그램 혹은 윷놀이 하고 명절 음식 드시는 영화 거 그런 거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좀 커플일 때도 함께 있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느껴질 때가 있다. 네. 뭐 그런 이야기시겠죠? 네, 그렇죠. 말을 못할 거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성태 씨. 성태 씨는 어떠세요? 저도 한 3년 연애 못 하다가 그렇군요.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네. 주변 지인들이 이제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거나 네네. 새로운 어떤 동호회 활동을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해보라고. 어떤 생활들 저한테 권유를 많이 했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네, 굳이 뭐 애인이 생기지 않더라도 어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뭐 취미생활을 만들면 또 함께할 이들이 또 생기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 생기고. 네. 뭐 그래서 성태 씨 같은 경우에 어떠한 취미생활 혹은 여가생활을 새롭게 만드셨나요? 저는 뭘 좀 배웠어요. 네, 뭐 영어를 배운다든지. 스터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스터디 들어가셨어요. 예. 학원을 성태 씨, 가세요, 여러분. 예, 들어가셨습니다. 성태 씨 들어가셔가지고 영어도 배워오시고 다른 것도 많이 배워오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사람 많은 곳을 가야 돼요. 혼자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은 결국에는 외로움은 더 커질 부분이라는 거. 두 분의 어떤 이야기들로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추석 특집 나 혼자 추석 콘솔 남녀 다양한 사람을 좀 만나봤는데 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분 오늘 또 이야기도 나누고 짧게나마 좀 라이브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상당히 많은 5명과 함께 총 5명, 총 인원 이렇게 모일 일이 쉽지 않거든요. 또 기쁘셨다. 네, 기뻤습니다. 또 서정아 씨는? 네, 저도 함께 해서 좋고요. 명절에 또 가족 아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재밌네요. 재미있고 또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가 들려드리는 음악들로 뭔가 좀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란초 씨 어떠셨어요? 마지막 란초 씨는? 네, 멋진 라이브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고 여러 가지 사연들 들으면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던 나는 것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 근데 란초 씨 고향이 어디세요? 저 대구입니다. 대구시군요. 그렇군요. 예. 근데 좀 그런 마음도 드시고. 네, 아주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성태 씨는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영어가 많이 늘으신 성태 씨. 여자친구랑 잘 지내야겠다라는. 잠시만요. 지금 콘솔라님 지금 아니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 잘 나누시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잘 지내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푸른밤 듣고 계시면 성태 씨 박탈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좋은 라이브 함께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나와주셔서. 자, 사실 뭐 란초 씨, 조성태 씨에게 지금 뭐 요구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의 나의 짝 혹은 미래의 짝에게 음성 편지가 가능하실지. 미래의 짝이. 왜냐하면 또 지금 또 헤르츠 아날로그 선우정아 두 분은 미래의 짝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의 짝에게 성태 씨, 란초 씨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란초 씨. 란초 씨 용감하세요. 말실수를 했지만 보여주세요. 네, 지금의 짝에게 만난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아이고 풋풋해라. 크나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내가. 3주 만에 대국민 사과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3주라면서요. 너무. 앞으로도 잘할 테니까 잘 지내보자.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고 싶지 않다. 슬픈 사연을 보내고 싶지 않아. 잘 지내보자. 잘 지내보자고. 자, 이제 성태 씨. 네, 신중하게 만나보자. 신중하게. 잘 만나보자.
네,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 헬즈 아날로그 네. 말씀해 주세요. 유일하게 잘 부탁하고 꼭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어. 네. 자, 서우정아 씨. 저는 사실 지금 짝이 있고 솔로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는데 네네. 네, 사랑하고 많이 힘들지만 잘 이겨내 봅시다. 자, 너무너무 따뜻한 음성 편지 마무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앨범 계획 그리고 활동 계획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앞으로 활동하시고 또 어떤 한 해 마무리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벌써 9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했으면 12월이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막 곡 작업하고 있고요. 네. 가사 쓰고 약간 초기 단계라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게 필요할 그렇군요. 때요. 네. 좀 지금은 뭔가 이것저것 경험을 한번 해보고 좋은 음악을 만들게 좀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서정아 씨는 네, 저는 그 말씀드렸던 4곱하기4 미니 앨범 남은 2트랙 이제 발매를 잘 마무리하고 아마 11월 달에 단독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연까지 하면 올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많이 찾아주길 바라겠고요. 또 감사합니다. 소식이 있으면 푸른밤에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라이브가 남아있는데 헤르츠 아날로그가 준비하셨죠? 네. 어떤 곡인지. 어서 오세요 다락방이라는 곡이고요. 네. 이전 앨범이었던 어서 오세요 여름밤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이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뭐 좀 어설픈 커플들 와서 다 재밌게 즐거운 마음으로 놀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네. 그러면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헤르츠 아날로그의 어서 오세요 다락방 이 곡 들으면서 네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고시생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에서 서울 노량진으로 올라와 벌써 3년째 혼자만의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중이다. 대학생 시절에는 공무원이 돼보겠다고 밤낮 없이 도서관에 붙들어 사는 선배들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한두 해 준비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선배들 실력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이라고만 생각했다. 욕심 부린다고 다 될 거면 누가 탈락을 해. 합격하지. 하지만 아니었다. 해보니 알겠더라는 말을 몸소 가르쳐 주기라도 하려는 듯. 시험은 보기만 했다 하면 내게 불합격 소식만을 안겼다. 모의고사에선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했던 성적이 본시험 앞에선 이상하게 늘 바닥을 쳤다. 한 번만 더, 이번 한 번만 더. 내년엔 꼭 될 거라는 희망에 모든 것을 내걸고 나는 그렇게 노량진에서 3년째
홀로 생활 중이다. 이번 추석 연휴도 작년처럼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보낼 생각이었다. 집에 내려가 봐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척들 질문에 나보다 부모님이 더 불편하실 텐데 내려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효도라고 생각했다. 그런 내 마음을 부모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걸까? 우리 딸 보고 싶어 안 되겠다고, 우리 딸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랜만에 한번 봐야겠다고 연휴 맞아 부모님께서 노량진으로 찾아오셨다. 든 거라곤 생수 몇 병과 맥주 몇 캔이었던 냉장고가 엄마가 손수해 오신 음식으로 가득 찼다. 들리는 소리라곤 냉장고 돌아가는 소음과 내 한숨뿐이었던 방안이 부모님의 방문으로 생기를 되찾았다. 힘들게 왜 오셨냐고 투정을 부리면서도 시간이 흐른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자꾸 시계만 들여다보게 되는 내 마음을 부모님은 알고 계실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어. 제가 더 잘할게요.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롤러코스터의 참 잘했어요 였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명절, 연휴 이렇게 맞이하면 뭔가 시험 준비하시느라 시간을 촘촘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을 만나 뵙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사실 여러 가지 상황상 찾아가지 못하고 찾아뵙기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얼굴 뵙고 또 언제 소식 전해드리고 하겠습니까? 자주 찾아뵐 수 없으니까, 자주 전화 못 드리니까 이럴 때라도 직접 보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통화만으로라도 소식 전하시고 하시면 조금은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 저는 이런 시험 준비를 했던 건 아니지만 데뷔를 준비하면서 1년 그리고 데뷔 후에 1년 이렇게 한 2년 동안 명절이라든지 혹은 신년이 됐을 때 가족들과 같이 못했던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때 조금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무게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데뷔 전 1년 정도를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되게 좀 뭐랄까, 그때 휴대폰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휴대폰도 없고 차라리 이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어려서 차라리 어떻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 설명하는 거 조금 나 스스로도 좀 불안한데 내 입으로 계속 올리는 게 어머니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돼가고 있고 이렇게 돼가고 있고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너무 좀 불안해서 내 입으로 올리는 게, 그래서 연락을 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 돼 보니까 그때 되게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걱정이 너무 많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니까 더더욱이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냥 부모님들 마음 편하라고 하는 말인 것 같고요. 연락 더 많이 해드리고 그래도 어떻게 돼가는지 보다 이제 건강 안부 얘기 나누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 좀 서로 무거운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910님, 오늘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지금 다리도 엄청 붓고 아프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다행이고 행복해요.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만 혼자 안절부절 못하고 잔실수도 했는데 첫날이라 그런 거겠죠? 능숙해질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첫날이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도 다 버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분히 익혀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잘 배우셔서 서로서로 힘이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950님, 혹시 그 느낌 아세요?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안타는 못 치고 계속 파울만 치고 있다는 느낌이요. 성과는 안 나오고 계속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당장 닥친 일들만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 느낌이에요. 다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성과가 나올 거라고 남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좀 지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저 뭐 물론 야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거든요.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 더 나오면 3아웃 체인지 되는 거잖아요. 예, 안타 못 치고 파울만 계속 치고 있다. 이것도 참 공에 이제 나의 배트에 공이 붙었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 이게 멀리 나가지 않는다. 또 잘못 쳤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 이상한 느낌. 비유가 상당히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살면서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뭔가 해내긴 해냈는데 성과는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나는 힘을 뺐고 더 뭔가 처절해지는 기분. 근데 이렇게 감을 익히다가 한번 또 크게 한 방 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결국엔 또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어찌 보면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한 체력 관리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기분입니다. 자, 노래를 듣겠습니다. 포스티노의 시간이 흐른 뒤엔 6268님 신청곡이고요. 안녕하신 가영의 순간의 순간 두 곡 듣겠습니다. 아직도 일어나 생각하나요? 그대 힘들게 슬프게 아프게 하나 취했다는 그 이유로 생각 없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만 잔뜩 떠오르던 날이었는데 유난히 한가로웠던 포스티노의 시간이 흐른 뒤엔 6268님 신청곡이고요. 안녕하신 가영의 순간의 순간 두 곡 듣고 왔어요. 5254님,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명절 선물을 받아왔어요. 이런 거 처음 받아서 신나요. 5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4달이 됐네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아르바이트라서 중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시작할 때 있었던 남자친구가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일 끝나고 맥주 한잔 테이크아웃해서 쪽쪽 먹으면서 푸른밤을 듣고 있는데 여기가 천국이네요. 꺄. 모두 해피 추석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4개월 정도 일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명절 선물, 저도 명절 선물 받아봤거든요. 이거 되게 기분 묘하더라고요. 되게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이제 MBC에서 저에게 주신 경우들도 있고 회사에서도 이제 받은 적이 있어요. 뭐 명절은 아니었고 뭐 새해 축하 혹은 뭐 생일 때, 저의 생일 때 뭐 따로 와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제가 이런 걸 잘 까먹어요. 사실 작년에 이런 걸 받았었구나, 이번 연도도 받겠지, 이런 예상을 잘 못하고 받으면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해에는 좀 기대를 안 하고 까먹고 있는 편이어서 항상 받게 되면 항상 놀랍고 새로워요.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무슨 계획치 않았던 큰 수확, 뜻밖의 수확 이런 느낌?
7531님, 간호사인데 신입이라 너무 힘들어요. 마음고생, 몸고생, 새로운 환경에 타지 생활하려니 우울하네요. 이럴 땐 뭘 해야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새로운 환경, 멀리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 처음 보고 막 이러면 쉽지가 않죠. 이럴 땐 사실 육체적 컨디션 관리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곤두세워야 하는 순간에 좀 몸의 컨디션이 무너지는 순간 되게 와르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계획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챙기는 건 전 식사 관련된 것들, 수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일을 바삐 하다 보면은 못 챙길 수도 있지만, 잠 못 자는 것만큼 이제 또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좀 몸이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잘 좀 챙겨보시길, 본인에게 맞는 어떤 바이오 리듬을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준비한 곡은 폼부스의 해화입니다. 지난 2일 발매된 싱글 앨범 수록곡인데요. 가사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아름다운 그녀의 손을 잡고 나는 길을 나섰지. 영원을 기도하려 했지만 빈손이었지. 주머니를 뒤져도 엉킨 실밥 몇 개만 남아있었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를 안았네. 나를 안아주네. 아무것도 난 필요 없었네. 아무것도 난 필요 없었네. 폼부스는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랑의 문맹이 되어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기엔 우리는 항상 바쁘고 또 많이 지쳐있죠. 오늘 끝곡으로 폼부스의 해화 함께 들으시면서요, 잠깐이라도 사랑이라는 감각 다시 떠올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